병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예약하신 분이 예약 안 했다니까. 예약이 왜 안 돼? 어? 예약 안 했다니까. 예약이 왜 안 돼? 어? 계획적인 사람과 무계획적인 사람, 이 둘이 함께하면 궁합이 잘 맞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제? 네? 네, 일단 가. 그냥 요즘은 이 두 유형을 가리켜 각각 J형, P형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알파벳 4글자로 자신의 성격을 표현하는 MBTI. 자, 이거 뭘까요? 전민기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요즘 소개팅 나가면 이름보다 이거 먼저 물어본다면서요. 맞아요. MBTI가 뭐예요? 이거 진짜 뭡니까? 그러니까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진단표라고 해가지고 이 마이어와 브릭스라고 하는 두 모녀가 만든 네. 성격 진단표입니다. 1957년에 개발돼서 그러니까 성격을 알아보는 네. 지표로서 활용되는 그런 테스트죠.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데 그걸 알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이제 포털 사이트 가가지고 MBTI 테스트 하면은 여러 상황에 맞게 그걸 이제 푸시면 돼요.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쭉 보시면 나중에 그 에너지를 사람들과 있을 때 얻느냐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얻느냐 이 아이로 나뉘고요. 그다음에 인식의 주된 방법으로 각 감각이냐 직관이냐 SN 나누고요. 그다음에 어떤 판단 방식에 있어서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TF로 나오고 그다음에 앞서 봤던 그 네. 그림처럼 계획적인지 무계획적인지 어떤 생활 방식을 볼 때 JP로 나누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꼭지점에 두고서 두 가지씩 쭉 나눠서 하면은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뭔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이 MBTI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해 오셨다고 예. 들었어요. 가장 많이 언급된 빅데이터와 관련된 연관어 어떻게 나왔습니까? 쭉 한번 살펴볼까요? 혈액형, 연애, 궁합, 직장인, 놀이, 이상형 성격, 과자, INFP 등등의 연관어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혈액형 묻는 거는 전하 전 팀장님 세대 이야기인 것 네, 같고 그쵸. 요즘은 MBTI로 이 궁합을 보나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MBTI 그 궁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NTP인데 앵커님은 어떻게 되시죠? 저는 ENFJ예요. ENFJ면 적극적이고 좀 동정심이 높고 계획적인 분인데 잘 맞는 겁니까? 저랑 보면 이제 초록색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두 사람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가장 좋은 환상의 짝꿍이고 검은색이 안 좋은 건데 네. 어쨌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MBTI 표 보면서 난 짝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네. 공략해야 하냐라든지 나랑 너무 안 맞는데 연인 그 MBTI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좀 자주 나오고요. 네. 그래서 그럴 만도 한 게 S와 N 요 하나 차이로 인터넷에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거든요. 함께 좀 보실까요? 전 많아요. 전 되게 자주 해요. 전 전혀 없어요. 그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영혼이 죽은 나를 보고 있을까? 그럼 영혼이 이렇게 떠다닐까? 개미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진짜 천국이 있을까? 이 영혼은 그대로일까? 그래서 과거와 현생이 있는 걸까? 그 망상을 아주 많이 한다는 강민경 씨는 N형이고요. 멤버 이혜리 씨 함께 15년 활동했는데 S라서 이해를 못하죠.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죠. 만약에 내가 집에 보일러를 설치해야 돼. 근데 전기 보일러가 좋을까? 아니면 가스 보일러가 좋을까? 들어봐. 네. 이분 좀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네. 데뷔 15년 차인데 너무 이렇게 더워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게 신기해서 묻고 또 잘 맞으면은 재밌어서 또 여러 공감대를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만나서 MBTI 이렇게 네. 상대방을 계속 맞춰보고 물어보고 하는 것이죠. MBTI를 신사주 궁합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런 데서 있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맞습니다. 두 분 표정을 보면은 네. 꼭 맞추기보다는 저 사람한테 저런 면이 있었어 하면서 좀 신기해하면서 재밌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그렇죠. 하나의 좀 놀이 문화처럼 좀 자리 잡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원래 이제 나와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은 예전부터 계속 생기는 궁금증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연애법, 공부법, 인간관계 대처법 이런 차이들을 다룬 밈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큰 인기를 얻는 그런 영상이 되기도 하고요. 댓글에는 유형별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자신과 타인의 성격에 대해서 다른지 좀 탐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MBTI가 유행이다 보니까 짤을 만들어서 홍보에도 쓰거든요. 짧은 영상. 예, 함께 네. 보시죠. 예, 그럼요. 저는 정상으로 나왔죠. 예.
좀 정상으로 나왔죠. 배우 조준웅 씨, 네. 네. 이분 최우식 씨. 네, 했습니다. 제 MBTI는 CUTE라고 하던데요. 큐트. 네, 본인은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MBTI로 소개를 하네요. 네, 두 분이 이제 좀 남들과 달라서 하던데 한 분은 정상이라고 했고 나는 CUT, 귀여움이다. 이래가지고 네. 이걸 사실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케팅에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코로나 고립이 좀 심해지면서 이게 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또 다른 도구로 이 MBTI를 맞습니다. 활용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연관을 하나 더 볼게요. 좀 약간 좀 뜬금없다 싶었던 게 네. 과자. 저기서 과자가 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아까 영화계뿐만 아니라 유통업계도 이거를 이제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식품회사에서 이제 MBTI를 과자에 접목해서 12개 질문에 답을 하면 나와 어울리는 과자 유형을 알 수 있는데 이건 2개 보기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생활과 밀접한 질문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10대부터 30대 초반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네.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해봤더니 과자 MBTI는 바나나 맛 과자가 나왔어요. 성격이 달달하신가 봐요. 뭐 아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가 50일 만에 70만 명 가까이가 페이지에 접속할 만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성격 유형이 한 16가지 여러 가지가 있던데 네. 연관어를 보면 딱 하나가 떠 있어요. 네. INFP. 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MBTI 그 테스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있다고 했잖아요. 하루 이게 다운된 날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왜냐하면 BTS B가 그 팬 커뮤니티에 최신의 자신의 성격 유형이 바뀌었다면서 결과를 공유했는데 ENFP에서 INFP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B의 글을 본 글로벌 팬들은 네.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폭주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서버를 또 다운시키죠. 그래서 B가 공유한 성격 유형 INFP가 톱 브랜드에 올라서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이거 좀 사람 잘 안 바뀌는 건데 이 B처럼 이렇게 MBTI가 바뀌기도 하나 봅니다. 같은 이제 사례가 아이유 씨한테서도 나왔는데 네. 함께 좀 들어보시죠. 팬분이 언니 아직도 INFP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INFJ 네, 아이유도 INFP에서 이제 INFJ로 네. 바뀌었다. 사실 뭐 살다 보면 사람들 환경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도 그렇죠. 달라지고 네. 성격도 달라지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또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연관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력서. 음. 뭔가 좀 취업할 때도 이제 MBTI를 본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기업체가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를 이제 참고 지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종합식품회사는 올 하반기 대졸 그 신입사원 공개 채용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MBTI 유형 소개하고 이걸 기반으로 장단점을 사례로 들어서 소개하라라는 문항을 넣었고요. 특정 MBTI 유형을 채용 조건으로 내건 회사도 있습니다. 네. MBTI가 2로 시작하는 분을 찾는다라는 글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꼭 MBTI 결과를 첨부해달라 올라온 구직글도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취준생 커뮤니티에는 무계획형인 P보다는 계획형 J를 혹시 선호하지 않겠느냐. 네. 혹은 기업이 선호하는 성격 유형에 대해서 내가 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하는 글들도 올라왔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실제로 정말 취업에 반영됐는지 뭐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그럼요. 거니까요. 예, 네. 예. 그런데 이게 몇 개의 질문을 풀어서 그것도 본인이 답하는 형식으로 나온 이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너무 이 지표에 좀 과몰입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요새는 만날 때마다 물어보다 보니까 이거 좀 피곤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감성어 살펴보면은 스트레스, 피곤하다, 지겹다, 믿지 않는다, 싫다 등등의 단어가 보여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과몰입하는 상황을 좀 우려하는 그런 듯한 단어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반음 효과라는 걸 우려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특성, 성격 이런 게 자신의 성격과 일치하려고 믿는 그런 현상이어서 너무 믿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남을 알아가는 뭐 즐거운 재밌는 여행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크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